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의 경제입니다. 생활 속의 경제 2023학년 2학기 과제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했었던 생활 속의 경제 과목은 2021학년도 2학기 때 수강했었는데 과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지 않나,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할 거를 생각을 해서 2학기 때 2024학년도 2학기 때 자, 그것을 좀 예상해 보는 측면으로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이하게 여기다가는 그 강의 자료실에 이 파일을 올려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과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문제를 받아서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도 읽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비교적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진위형 문제가 들어있어서 맞음 또는 틀림으로만 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한편으로 틀리면은 감점이 되는 거니까.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틀리면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충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교재를 참고하거나 혹은 강의 내용을 들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맞음, 틀림 이런 거를 선택하라고 하기도 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이유를 찾아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023학년도 거는 이제 보지 않고 과거에 2021학년도 했던 거 그냥 올려놓고 참고하면 되겠고요. 2024학년 2학기 때 그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맞음 또는 틀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맞습니다.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찾는 재화의 가격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한 결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재화보다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 그것이 연관된 재화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가격이 낮은 연관된 다른 재화를 찾게 되어 연관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거래량이 X축일 경우에 연관된 다른 재화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기존 재화의 가격보다 높을 때 연관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기존 재화의 수요량은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자, 이것은 이제 틀렸죠. 생산 요소라고 했으니까요. 생산 요소. 판매 요소, 판매와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으면은 관련이 있겠는데. 자,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공급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 요소는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생산 요소에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상승할 때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거래량 그래프에서 X축이 거래량일 때 공급 곡선은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틀렸습니다. 상품에 대한 기호는 수요 곡선에 이동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상품에 대한 기호는 수요자의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자인 구매자의 선호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재가 존재하거나 기존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생산 기술은 공급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생산 기술이 발달하여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X축이 거래량일 때 가격은 일정하며
공급 곡선의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거래량만큼 이동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2번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맞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대체제로 수요가 이동하여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교차점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구매자는 먼저 구매하기 위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므로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X축이 거래량일 때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높아지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낮아집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아. 틀렸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은 변화합니다. 균형 가격이 변화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 변화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 곡선이 떨어지고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도 왼쪽으로 이동하게.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이므로 공급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X축이 거래량일 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일치하는 점에서의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이 상승하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이 낮아집니다. 다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은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거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 E는 거래량 Q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X축이 거래량 Q일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가격은 변화 없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틀렸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교차점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가격 거래량 그래프에서 거래량이 X축일 때 공급 곡선이 수평이며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과 일치하는 균형점이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거래량, 즉 공급량이 무한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균형점보다 오른쪽에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교차점인 균형점은 X축으로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는 변화가 없으므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신문기사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기도 하죠. 2023학년도에도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공적 마스크는 한 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자,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수급이 안정화된 것은 더 이상 비싸지지 않게 하는 가격 상한제를 사용한 거죠. 이 내용이 그 당시 그 과목 그 과제가 그 당시의 주요한 이슈 그 내용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 과목 수강하기가 좋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과목은 한번 꼭 수강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마스크 구매, 사재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죠.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마스크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어떤 상품에 대해 가격을 그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이하의 가격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으로 이 가격은 최고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지만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의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하락하려는 힘이 작용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보았을 때 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마트 창고형 매장 트레이드스에서 KF94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트레이더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므로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정부는 마스크가 초과 수요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하여 마스크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를 불합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으로 가격 통제를 하여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 가격이 존재해야 실익이 있었을 것이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균형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가격 상한을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공급 부족 시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고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산업체가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마스크 가격 또한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를 공부하여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격 설정이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시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공적 마스크의需求가 미약했으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한 가격 설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30점 받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